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6월에 시행했었던 고1 영어 학력평가 문제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세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우선 29번 문제였는데요. 29번 문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답률이 53%, 절반 이상이 틀린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47%라는 것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갔다는데 나머지들이 이제 이렇게 53%로 갔잖아요. 근데 이 수치들은 보면 이제 1번과 3번과 5번 쪽은 사실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지만 또 상당수의 학생들이 2번을 정답으로 채택했어요. 그러면 2번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번과 4번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보라색으로 할게요. 모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주어하고 그 다음에 수로 동사 이걸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수로 동사는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먼저 연결시켜 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 이 수로 동사는 아시겠지만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가 나오면 수로 동사의 현재형 끝에는 s를 붙인다는 건 아시죠?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is나 was를 써야 되고 두 동사 같은 경우에는 does를 써야 되고 현재형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사들은 끝에다가 s를 붙이는 것이 현재형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have 동사도 have가 아니라 has를 써줘야 된다는 거. 비동사는 과거형도 이렇게 다른 형태가 있지만은 현재형에서 나머지는 3인칭 단수 주어였을 경우에 이 형태를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어하고 수로 동사를 먼저 맞춰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세요. 두 번째는 자, 영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1번은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2번은 대명사가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동명사가 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동명사가 뭐지? 그럴 수도 있어요.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에서 ing를 붙인 형태를 동명사라고 해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를 주어로 삼을 때 쓰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 일찍 일어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투부정사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그냥 투에다가 동사 원형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얘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행위를 주어로 잡을 때 써요. 마지막 5번째 주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요.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f나 whether라는 단어가 있어요. 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 마지막으로 w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wh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who 또는 what, where, when, why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전부 WH가 들어가잖아요. 자, 얘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를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도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 이렇게 해석하고 두 번째 거는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고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여기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who, what, where, why, when 어떤 말이 오냐에 따라서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누가 하는지 무엇이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하는지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이제 영어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이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이거는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요. 명사와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그걸 구별하셔서 동사와 연동시킬 때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라면 얘는 3인칭 단수 취급한다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3인칭 단수 주어가 왔으면 동사의 현재형 끝에 s 붙이기, 비동사를 썼을 땐 is 또는 과거형에서 was 쓰기, have 동사는 has 쓰기, do 동사는 does 쓰기.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주어와 동사를 맞추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어법 문제 또는 다른 모든 독해 문제를 풀 때도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어요. 우선 여기 보면 bad lightning 이것이 주어고 can increase가 동사가 되겠어요.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조동사를 썼을 때는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와 상관없이 조동사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겠죠. 자, lightning이라는 단어는 light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빛이죠. 전등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불을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동사로는 불 붙이다 또는 불을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lighting 그랬죠, 그죠? 그럼 불을 밝히기 또는 불을 밝히는 것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앞에 이제 bad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수식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러면 나쁜 불밝힘 이런 정도의 뜻이죠. 의역하면은 조명 상태가 형편이 없는 거, 형광등이 뭐 번쩍번쩍 한다든가 너무 흐리다든가 이런 것들 그걸 bad lighting이라고 해요. 이것이 can increase 무엇을 증가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어디에다가? 당신의 눈 위에다가. As can light that is too bright or light that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예전은 해석을 할 때요. 뭐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can이라는 조동사하고 주어가 도치되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뒤에 that이야가 앞에 있는 light를 꾸며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꾸며주는 말 중에서 얘가 주어로 사용되어질 때 얘를 관계사 주격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 그래서 that is too bright 하면은 light, that is too bright 이게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무 밝은 빛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밝은 빛이 그러할 수 있듯이 그랬죠. 그러면 can 다음에 생략된 말은 뭐겠어요? stress on your eyes란 말이 생략이 돼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이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can increase stress on your eyes란 부분은 조동사 뒤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조동사 뒤에 다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bad lighting 뭔가 형편없는 조명이라는 것은 당신의 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어. as 하듯이 can 할 수 있듯이 뭐가 빛이 할 수 있듯이 뭐 할 수 있듯이 당신의 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듯이 어떤 빛이 that is too bright 너무 밝은 빛이 당신의 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듯이 bad lighting 즉 흐린 빛, 어두침침한 빛 이런 것도 당신의 눈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or 하고 또 한 번 썼어요. light 뒤에서 다시 that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가 또 관계사절로 와서 앞에 있는 light를 꾸미고 있죠. 이 light는 이 light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요만치 하고 다시 요만치가 같이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걸려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되겠어요? That shines, shines. that은 다시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꾸미겠죠. 그럼 that shines directly into your eyes. 당신의 눈 속으로 directly, 직접적으로 shines, 빛나는 그러한 빛이 그러할 수 있듯이 즉 눈에다가 빛을 직접 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플래시라이트 같은 걸 눈으로 직접 마주 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눈 속으로 직접 빛나는 빛이 혹은 너무 밝은 빛이 그러할 수 있듯이, 즉 당신의 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듯이 어두침침한 조명도 역시 당신의 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는 여러분들 뭐 directly란 단어가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shine, 빛나다, 당신의 눈 속으로 빛나다인데 부사 directly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빛나다라는 동사를 꾸미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당신 눈으로 빛나다 전체를 꾸민다고 봤을 때 부사는 뭐 동사도 꾸밀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다 꾸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Fluorescent lighting can also be tiring.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었을 텐데 주어가 fluorescent lighting이에요. 동사가 이렇게 돼 있죠. fluorescent lighting은 빛 중에서 형광등 빛을 fluorescent lighting이라고 해요. 우리가 백열등 아니라 형광등 있죠, 그죠? 형광등 조명이 can also be 또한 무엇이 될 수 있다? tiring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자, 이건 밑줄을 왜 걷냐면요. 과연 tired 또는 tiring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정답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2번에도 아까 보면은 정답으로 갔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단어 tiring은 좀 이상하다. 나는 tired는 들어봤지만 tiring이라는 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2번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자, 이 학생들은 분사에 대한 공부를 아직은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분사가 과연 무엇이고 어떨 때 ing를 붙일고 어떨 때는 ed 즉 pp 형태가 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게 되겠어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분사는 지금 제가 분사라고 타이틀을 이름 붙였잖아요. 분사는 뭘 분사라고 하냐면요. 많은 형용사 중에서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불러요. 이름을 현재 분사. 자, 그 다음에 동사의 pp는 past participle에서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동사 3단 변화 중에서 세 번째 것 있죠, 그죠? 그걸 과거 분사라고 하잖아요. 현재 분사는 늘 동사 원형에다 ing만 붙이면 되지만 과거 분사는 ed를 붙이는 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eat, ate, eaten 이런 식으로 ed를 붙이지 않고 특이한 형태로 바뀌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만 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를 의미하는 말인 pp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분사가 있어요. 분사는 뭘 분사라고 부르냐 하면요. 동사에서 만든, 나온 형용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슬픈, 행복한, 큰, 작은, 정직한 이런 형용사들은요. 동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냥 한 단어들이 원래 존재해요. sad, happy, big, small, honest. 자, 원래 이것은 다 형용사로 태어난 말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게 아닌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곤한 이라든가 또는 뭐 할까요? 달리는 이라든가 또는 뭐 할까요? 떨어진 이런 말들도 지금 보면 니은으로 끝나왔으니까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단어는요 원래 동사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타이어 또는 피곤하게 만들다 또는 달리는 하면 run이라는 동사, 떨어지다라는 fall이라는 동사 여기서 형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피곤한에는 두 개의
형태의 형용사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는 tiring, 하나는 tired.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분사는 ing 붙이는 게 하나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로 만들어서 ed 또는 pp,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달리는도 running 아니면 run, ran, run이니까 run. 또 떨어진도 falling 아니면 fallen.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동사에서 나온 분사는 모양이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ing 붙이기, 하나는 pp 형태로 만들기. 그러면은 과연 피곤한이라는 의미는 요것일까요? 요것일까요? 이걸 고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자, 이 단어 타이어는 동사로 사용될 때는 남들을 피곤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지치게 만들다, 피곤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ing를 붙일 때는요, 어떤 의미냐 하면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갖고 pp를 만들 때는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져요. 즉 동사의 끝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 때는 능동이 무슨 말이냐면요, 행위의 주체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곧 설명드릴게요. 진행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진행은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개념이고, 완료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미 다 마쳤다. 이건 진행 중이다. 이거는 끝났다.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건 알 거예요. 그럼 능동과 수동만 알면 되거든요. 능동이라는 것은 행위의 주체자 입장인 거고, 수동이라는 건 행위의 당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곤하게 만들다라는 동사가 타이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형용사가 나올 거예요. 한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나는 뭐냐면 피곤하게 만드는 이란 형용사가 나올 수 있고, 하나는 피곤해진 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능동이고 어떤 게 수동인 것 같아요? 피곤하게 만드는, 피곤하게 만들다라는 동사에서 피곤하게 만드는, 이것이 과연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두 번째, 피곤해진, 이것이 과연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예, 생각해 보시면 피곤해진이라는 것은 피곤하게 만드는 입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내 입장에서는 피곤해진 것, 즉 당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수동의 의미예요. 피곤하게 만들다라는 동사에서 피곤하게 만드는 이라는 것은 나는 남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그럼 보세요. 내가 피곤하게 만드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능동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알 것 같죠? 그죠? 자, 이번에는 달리는과 떨어지는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달리는,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죠? 진행 개념이죠. 달리는 기차, 예, 진행 중이라는 느낌이 금방 들죠. 그죠? 떨어진, 자, 떨어지는 여러분들 진행 개념이에요? 완료 개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떨어진하고 떨어지는 하고의 차이를 보시면 금방 알아요. 떨어지는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진행 개념이고, 떨어진, 그럼 이미 땅에 온 거잖아요. 완료 개념이죠. 낙하란 행위를 완료했다, 마쳤다. 따라서 이것은 완료 개념이니까 떨어진에 해당하는 말은 fallen이 되는 거예요. 달리는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개념이니까 running이 맞는 거예요. 피곤한이란 건 과연 뭐가 될까? 자,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입장이야? 아니면 나 피곤해. 그럼 내가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입장이야? 아니면 내가 피곤해진 거야? 내가 피곤해진 거지. 그러니까 수동 개념이야. 그래서 tired가 되는 거야. 자, 피곤하게 만드는 입장이면 tiring이고, 피곤해진 입장이면 tired가 되는 거야. 이게 능동과 수동 개념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kill이란 동사 있죠? 죽이다예요. killing 그러면 죽이는이고요. killed 그러면 살해된 수동 개념이에요. 이건 능동 개념이에요. 죽이는, 이거는 죽임을 당한, 살해당한 수동, 능동. 자,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어요. 보세요.
형광등이라 그랬죠? 형광등 또한 tired예요, tiring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형광등 불빛이 사람의 눈을 피곤하게 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형광등이 쥐가 피곤해진 거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예, 누구라도 형광등은 사람의 눈을 피곤하게 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능동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tiring, ing 오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라면은 만약 여기가 our eyes 이렇게 됐다면은 our eyes can be 한다면 여기는 그때는 뭐가 되죠? tired 이렇게 되겠죠. by 누구에 의해서? fluorescent lighting에 의해서. 그럼 우리의 눈은 형광등 불빛에 의해서 피곤해짐을 당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tired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형광등 불빛이 분명히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입장이니까 ing 분사가 온 것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What you may not appreciate is that the quality of light may also be important.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appreciat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대로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대로 평가하다. 그러면은 what you may not appreciate 요까지가 주어예요. 이런 주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사절 주어라고 해요. 아까 명사절 주어 중에서 WH로 출발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명사절 주어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를 쓴다. 이해됐죠? 이제 appreciate 뜻만 하면 되죠? 그럼 당신이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한 것은 is that여의 사실이다. 즉 당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실이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실? The quality of light. 자, 빛의 품질, 즉 조명의 질 이것이 또한 important,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아마 당신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are, 자, happy 끝에 est 붙였죠. 최상급, 가장 뭐뭐하다, 가장 행복한다. in, 어디에서? bright sunshine, 밝은 태양빛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지.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태양빛이 환하게 확 쏟아질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This may cause, 이것은 무엇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을? A release of chemicals. release 하면 방출. 자, 뿜어져 나오는 거. of chemicals. 화학 물질의 방출 in the body. 우리의 몸 속에서 어떤 화학 물질의 방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어떤 화학 물질인데? That bring a feeling of emotional well-being. 자, 만약에 얘가 얘를 꾸미는 거면은 bring 끝에 s가 와야 돼요. 왜? body가 3인칭 단수 명사이고 대시 관계사 주격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 동사 끝에 s 붙여야 돼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시면 얘가 과연 body를 꾸미는 것이냐 아니면 chemicals를 꾸미는 것이냐. 만약에 chemicals를 꾸민다면 끝에 s가 붙었으니까 명사 끝에 s는 복수잖아요. 그럼 얘도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s가 안 오는 형태가 맞겠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형태가. 해석을 해보시면요. bring a feeling of emotional well-being. 어떤 느낌? 정서적 well-being, 행복이라는 느낌을 bring, 가져오는 그러한 몸이에요. 그러한 화학 물질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정서적 행복감이란 걸 갖다가 끄집어 내주는 그러한 화학 물질들의 분비를 말하는 것이니까 얘가 꾸미는 것은 화학 물질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끝에 s가 붙어서 명사가 복수이니까 3인칭 단수 관계사 주격 다음에 오는 동사도 역시 수를 여기에 일치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이죠. 얘가 얘를 꾸미거나 얘가 얘를 꾸민다면 단수, 얘도 단수. 그러니까 그땐 여기에 s를 붙여야 되겠지만, 그죠? 얘가 얘를 꾸며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얘가 복수니까
관계사 주격도 당연히 복수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끝에서 안 오는 이 형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서적 행복감을 bring 가져다 주는 우리 몸속에 있는 화학물질들 얘를 꾸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이상이 없는 것인데 우리 3번에 보면 학생들이 10%나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사 주격에 걸리는 동사가 선행사의 수에 일치한다. 의역하면은 꾸미는 말 그것이 단수였는지 복수였는지를 보고서 동사를 결정하는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 10%는요. 그냥 찍은 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죠. 예, 여기 보면 artificial light. 자, 얘가 이제 주어예요. 여기 걸린 동사가 뭔지 찾아보세요. 콤마 찍고 관계사절이 왔으니까 제가 항상 주어 동사부터 찾으라 했죠. 그럼 쭉 가다가 여기 동사 왔잖아요. 근데 artificial light 끝에서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잖아요. 그럼 주어가 3인칭 무슨 수? 단수잖아요. 동사야 두 쓸 수 있나요? 없죠. 제가 두 동사 못 쓰고 못 쓴다? 이거 쓰라 그랬잖아요, 아까. 끝났죠? 네, 바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법 문제의 기초라는 것은 주어와 수로 동사를 찾아서 우선 수를 맞춰보는 것. 이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내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주어 동사를 파악해야지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마련되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낸답니다. 중간에 이렇게 끼어져 들어가 있는 것은 관계사절이니까 관계사절은 빼고 일단 주어 동사부터 먼저 맞춰보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여기도 관계사 주격이죠.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보세요. 얘는 얘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3인칭 단수니까 동사 끝에 뭐 붙었어요? S 붙었잖아. 근데 여기는 이걸 썼으니까 틀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인공 조명이죠. Which typically contains only a few wavelengths of light. 이렇게 말했죠. 그죠? 자, only a few. 아주 소수의 wavelengths. 파장이라는 뜻인데요. 파의 길이. 자, 빛의 파장이 많지가 않아. Only a few wavelengths를 갖고 있어. 자, 그것을 전형적으로 contain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인공 조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래서 does not seem to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뭐 하는 것처럼 have the same effect on mood. 자, have the effect란 말은 어떤 효과나 영향을 갖다라는 뜻이고 on mood 사람의 기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기분에 같은 효과를 갖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왜? 자연광만큼 많은 파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요. 파장 자체가. 그래서 자연광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갖다가 갖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That sunlight has에서 태양빛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try experimenting 했는데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experiment with는 무엇을 가지고 실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orking by a window, by라는 건 옆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옆에서 working, 일하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거나 또는 using full spectrum bulbs, bulb 하면 전구를 말하는데 full spectrum이란 말은 스펙트럼이 이제 빛의 파장을 말하잖아요. full spectrum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그런 전구들을 이용하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In your desk lamp, 당신의 책상 램프에 전체 파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전구, 아주 비싼 전구, 좋은 전구는 이렇죠. 이런 것을 이용하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5번에 유징이 돼 있는데 이 유징은 여기서 걸린다고 봐도 try ing로 걸릴 수 있고 또 with 뒤에서 걸린다고 봐도 with working, with using 이렇게 해서 전치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이 형태에서도 다 걸리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건 이렇게 연결하건 이렇게 연결하건 말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은 이상이 없었던 거고요. 마지막 You'll probably find, 너는 아마도 that 이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실? This improves, 이것이 the quality of your working environment, 그것이 당신의 작업의 environment, 환경의 quality, 질을 improves, 개선시켜 줄 것이다. 뭔가 더 좋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this 역시 3인칭 단수니까 현지형 끝에
s를 붙였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어렵지 않았죠? 자, 앞으로 분사 문제 ing를 쓸 건가 pp를 쓸 건가라는 것은 이거는 뭐다? 능동이나 진행의 뜻. 이거는 뭐다? 수동인이나 완료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대입해서 어떤 말이 맞는지를 꼭 판단해 보시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주어하고 수로동사 찾아서 단수, 복수 서로 일치시켜 보는 거. 출발점이 여기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문맥에 가장 안 맞는 말을 골라봐라 그랬는데요. 여기는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46%가 몰려 있긴 하지만 이 5번 쪽에서도 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는데 왜 이쪽으로 또 많이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school assignment 학교 숙제죠. 이것은 have required have가 나오면 무조건 가지다 하지 마시고 뒤에 pp가 있는지 꼭 보세요. 그럼 이건 가지다가 아니라 이 동사를 갖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숙제들은 전형적으로 요구했다. 뭘 요구했다? 대여의 사실을 요구했다. 여기는 사실 슈드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왜 슈드가 생략됐다고 하는지 선생님이 나중에 그건 설명드릴게요. 다른 기회에.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alone, 혼자. 학생들이 혼자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전형적으로. 즉 학교 숙제들은 상당 부분 혼자 숙제를 갖다가 어디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기 그럼 혼자 하잖아요. 그죠?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this emphasis 이게 주어입니다. 자, 뭐뭐에 대한 강조란 뜻이죠. 뭐에 대한 강조? on productivity. 자, 생산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동사 여기 있죠? reflected 과거형입니다. 반영하다라는 뜻이죠. 자, 어떤 의견을 반영했다. 옛날 얘기입니다. ed 썼기 때문에 과거형. 생산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 즉 혼자 공부해야지 생산성이 높아져 라는 이러한 생산성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했다. 어떤 의견인데? that이라는 의견. 여기서 의견과 that절은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해요. 즉 앞에 나와 있는 의견의 내용이 뒤에 that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independence. 자, 이게 dependence가 의존이고 independence는 자립 또는 독립이죠. 자, 혼자 일어설 수 있음, 자립 또는 독립이라는 것이 is 어떻다? collective, 집합적인, 연합적인, 여러 명이서 함께하는 individual, 개별적인, 혼자서 하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게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선생님이 프린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저기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잠시만요. 프린트에 저기가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왔는데 A가 A 그렇죠. A가 들어가는 지금 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여기 프린트가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기에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자, 요거는 지금 위치가 여기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조, 뭐에 대한 강조? 집합적 생산성이냐 아니면 개인적 생산성이냐 요겁니다. 요걸 고르는 거죠. 요것은 무엇을 반영했다?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반영했다. 어떤 의견인데? 자, 이 독립이나 자립이라는 것이 is a necessary factor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의견. 자, 혼자 하는 것, 독립이나 자립이라는 것이 성공을 위한 꼭 필요한 요소다라는 그런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생각해 보세요. independence라는 단어가 독립이나 자립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여러 명이 아니라 뭡니다? 혼자서 하는 개별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일단 individual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having the ability to 했는데 자, 투부정사할 능력을 갖는다는 것 이게 동명사 주어. 선생님이 아까 동명사가 주어가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여기가 was가 되는 것이고 수동태 BPP 걸렸죠? 자, 확인하셨죠? 아까 배웠던 거. 그럼 투부정사할 능력을 갖는다는 것, 뭐 할 능력? take care of는 보살피다라는 얘기죠. oneself. 자,
자기 자신을 보살필 능력, 내 스스로를 보살필 능력을 갖는다는 것. without ing, 뭐하지 아니하고 depend on, 어디에 대해 의존하다, others. 자, 타인들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보살필 능력을 갖는다는 것. 혼자서 쉽게 말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 알겠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은 was considered니까 여기다, 여겨졌다. 자, BPP 수동태 여겨졌다.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졌었다 그랬습니다.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 필수 요건, 요구사항으로 여겨졌었다 그랬어요. Consequently, 그 결과 teachers in the past, 옛날 선생님들은 그랬어요. often, 어떻게 often,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종종이란 말인데 더 종종이냐 덜 종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요즘 선생님들에 비해서 더 자주냐 아니면 드물게냐 이런 얘기입니다. arrange의 뜻은 계획하다, 배열하다, 맞춰주다 이런 얘기인데 group work, 단체 작업. 자, 단체 작업을 arrange 해주는 경우가 옛날 선생님들이 요즘 선생님들에 비해서 많았겠냐 적었겠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결과 그랬잖아요. 위에서 뭐 강조했어요? 개별성 강조했잖아요. 혼자 해 숙제는 혼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옛날 선생님은 당연히 뭡니까? 단체 작업을 갖다가 요즘 선생님들보다는 덜 자주 마련해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덜 자주죠. less often. 그죠? 또는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은 목적어를 뭐뭐 하도록 격려하다는 얘기인데 학생들에게 뭐 하도록 격려하다? acquire teamwork skills. 자, teamwork, 공동 작업 기술 이런 것을 acquire, 습득하도록 encourage, 종용하는 경우가 옛날 선생님들은 요즘 선생님들에 비해서 덜 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개별성 강조하다 보니. 그래서 결국은 덜이 맞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since the new millennium, 자, since는 뭐뭐 이후로란 뜻이 있거든요. The new millennium, 새천년, 즉 2001년 이후로 businesses, 사업체들은 have experienced. 자, 선생님 have도 무조건 가지다 하지 말라 그랬죠. 뒤에 pp가 있는지 꼭 보고 pp가 있으면 이 동사의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체들은 경험했다. 뭘? More global competition. 더 많은 global competition. 예, 전 세계적 competition, 경쟁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That requires. 자, 이렇게 해서 관계사 주격, 다음에 동사 끝에 s 붙은 이유는 예의 선행사가 얘기 때문에 단수죠. 따라서 현장 끝에 s. require 뜻은 요구하다. improved productivity. 이것은 분사. 아까 배웠던 분사. ing입니까? pp입니까? pp죠. 그럼 improve가 개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개선하는입니까? 개선된입니까? 개선된. pp는 수동의 의미니까 개선된 생산성입니다. 그럼 개선된 생산성을 뭐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좀 더 커진 글로벌 컴피티션, 전 세계적인 그러한 경쟁을 경험했다. 이 달라진 상황이 has led. 자, lead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상황이 employers, 자,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들, 즉 고용주들, 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that 이하의 사실을 insist, 주장하도록 이끌었다. 어떤 사실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자, 다시 대절의 주어가 newcomers, 동사부터 찾읍시다. 선생님이 꼭 동사부터 찾으라 했죠? 찾아졌어요? 바로 여기 동사 있습니다. 자,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끝에 이번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newcomers to, come to 어디로 오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 newcomer들이니까 새롭게 오는 사람들, 즉 신입사원들이죠. to the labor market, 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즉 이제 노동시장이란 게 결국은 일하러 오는 그런 신규 직원들이 provide evidence. 자,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고? 증거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도 insist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dash,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should provide인데 왜 생략된다? 이 규칙은 나중에 설명한다 그랬어요.
뭘 제시해야 된다?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증거인데? Of traditional independence. 전통적인 자립심. 아까 independence.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해. 그런데 but also. 자, 여러분 but also 하면 무슨 말이죠? 그런데 또한 뭐뭐도 역시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것뿐만이 아니야. but also interdependence도 그랬어요. 자, independence는 자립심이죠. 근데 interdependence는 이게 이제 의존이거든요. 근데 inter라는 건 뭐냐면 상호 간의 이런 뜻이에요. 서로 간의. 그럼 상호 간의 의존성, 의역하면 내가 쟤에게 어떤 부분은 의존하고 쟤는 나에게 어떤 부분은 의존하고 서로 간의 상호 의존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협동심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shown through 이것은 PP거든요. 따라서 수동 수식어. 아까 선생님이 PP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럼 보여주는 이야 보여진이야. 보여진 상호 의존성, 즉 협력성. 뭘 통해서 보여진이지? teamwork skills. 자, 아까도 말했지? 서로 팀워크, 연합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보여진 상호 의존성, 의역하면 협력성. 그것에 대한 증거 역시 또한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야. 의역하면은 신규 직원들이 저 혼자도 잘해요. 하지만 남들과는 잘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 혼자도 잘하지만 협력도 잘해요.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지. The challenge for educators. 자, challenge라는 것은 어떤 도전적 문제를 말하죠. 여기 있죠. 동사는. 그래서 educators, 교육가들, 즉 선생님들을 말하죠. 교육시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도전은 is to 뭐 하는 것이다? ensure 무엇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뭐를? individual competence. 자, 개별적 능력, 개인적 능력이죠. in basic skills. 예, 기본 기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C가 지금 여기 요 뒤에 연결되는 건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래로 한참 빠져가지고요. 예, 자, 기본기에 있어서 어떤 개별적인 능력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긴 한데 while 또한 뭐뭐 하면서니까 이것은 동시에 이런 개념이죠. add는 첨가하다, 더하다, 추가하다라는 뜻이고 decrease는 무슨 말이다? 예, 감소시키다 또는 감소하다 이런 얘기죠. 자, learning opportunities니까 배울 기회들이죠. 배울 기회들. 그죠? 근데 이것이 they can enable students to perform well in teams. 자, 팀 속에서 그룹들 속에서도 또한 perform well 업무를 수행하다 잘 업무를 수행하도록 누가? 학생들이 팀 속에서도 잘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자, able에서 온 말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뭐뭐 할 능력을 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팀 속에서도 업무를 잘 수행할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배울 기회들을 뭐 하면서 감소시키면서야 아니면 더해주면서 추가시켜주면서야. 좀 전에 개인적 능력을 얘기했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팀에서도 잘해야 되니까 팀 속에서 배울 기회를 또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추가시켜주면서 그래서 정답은 adding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 역시 해석을 잘 하다 보면은 단어의 뜻도 알아야 되고 해석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다 잘해야지 사실 문제를 맞추는 거지 찍어서만 문제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individual 그 다음에 less 하고 adding. 예, 1번이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답률이 71% 나와서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29, 25 상당히 근접해 있죠. 게다가 17, 15, 14 여기도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막 정답이 여러 가지로 커져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번 이외에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우리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냐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그걸 끝까지 잘 읽어야지만 풀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creativity라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create라는 동사 손말로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인데 우리가 어떻다고 uniquely human 무슨 말입니까? 독특하게 인간적이다라고 대체로 consider 여기는 그런 뜻인데 이 consider가 두 개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고려하다고 하나는 여기다인데 여기다의 특징은요. consider가 소위 오형식으로 사용돼서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까지 받는데 이 자리에는 보통 형용사나 명사가 오게 되고요. 이 자리에 뒷자리에 그러면 뭐뭐를 뭐뭐 하다고 여기다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데 여기 휴먼이라는 건 형용사가 돼가지고 인간적인이라는 뜻이고 얘가 얘를 꾸미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여기는 기술. 창의성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대체로 독특하게 인간적인 거다라고 여기는 그런 기술이다. 의역하면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동물에게는 발견되어지지 않고 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통념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통념 제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어떤 개념을 제시하는 건데 보통 이것은 잘못된 통념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보통 통념을 제시했을 때는 그 뒤에는 반박하는 글이 오게 마련입니다. 자, for all of human history, 인간 역사 전체 동안 we've been, 우리가 인간이 the most creative beings, 가장 창의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on earth, 지구상에서. Birds can make their nest, 새들은 만들 수 있죠. 그들의 둥지들을. 개미들은 만들 수 있죠. 그들의 언덕들을, 즉 개미굴들을. But 그러나 no other species, 우리 인간 말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종자들도 지구상에서 come close to, 어디에 가까이 오다죠. 자, 그 밖에 다른 어떤 종자도 어디에 the level, 수준에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창의성의 수준에. 어떤 창의성? We humans display. 우리 인간이 display, show,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창의성의 수준에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종자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no other species가 주어인데 동사 끝에 s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상하다. 주어가 복수인데 왜 동사 끝에 s가 붙었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species라는 단어는 단수와 복수로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단수일 때도 모양이 이 모양이고 복수일 때도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s를 붙였다는 얘기는 얘가 단수로 취급해달라라고 글 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지구상에서 인간 말고 다른 어떤 종자도, 종족도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종족들도 이게 아니라 다른 어떤 종족도 이렇게 단수로 해석해달라는 거였어요. However, 자 이제 반박이 들어갑니다. 위에서 잘못된 통념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꺾어진다 그랬죠. 그러나 이렇게 just in the last decade, 바로 지난 10년간 그랬습니다. We have acquired. 자, have가 나오면 꼭 가지다만 하지 말고 꼭 뒤에 동사의 PP형이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예로 해석해달라 해서요. 우리는 acquire, 습득하다, 얻다. ability to, 뭐 할 능력을 얻었다? do amazing things, 놀라운 일들을 할 능력을 얻었다. with computers, 뭘 가지고, 뭐와 함께? 컴퓨터를 가지고. like, 뭐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developing robots, 로봇들을 developing, 개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할 능력을 얻었다. 근데 그게 우리만의 힘이 아니라 컴퓨터와 함께 한 것이다.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of the 2010s, 인공지능, AI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의 붐, 대유행. 자, 2010년대의 인공지능의 대붐과 함께 컴퓨터들이 지금 recognize, 인식하다, 알아보다. 무엇을? 인간의 얼굴들도 알아볼 수 있고 translate, 또 뭐 할 수 있다? 언어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take calls, 전화도 받아 for you, 네 대신. 또 뭐 할 수 있어? write poems, 시들도 써.
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또 나왔어? beat players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했습니다. beat는 때리다 할 뜻도 있지만 상대방을 물리쳐 이기다 할 뜻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물리쳐 이기기도 해. 어디에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 장기나 바둑 같은 보드 위에서 하는 그런 판 위에서 하는 그런 게임에서 인간 플레이어들을 물리칠 수도 있다. 자, 전부 다 can 뒤에서 recognize, translate, can take, can write, can beat 이렇게 해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To name a few things. 이건 무슨 말이냐면 to name a few. 자, 몇 개만 name, 거명하면 예를 들면 이름을 대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들이 몇 개에 해당하는 것들이란 얘기죠. 오케이? 그 밖에도 수많은 컴퓨터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all of a sudden 갑자기 we must 우리는 face는 명사로는 얼굴이지만 동사로는 직면하다 이런 뜻이죠. 갑자기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뭐를?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직면해야 된다. 어떤 가능성? 자, that이라는 가능성 이런 것을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의 내용을 뒤에서 설명하는 것을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능성의 내용이 뭐다? Our ability to. 자, 우리들의 뭐 하는 능력? Be creative. 창의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인간의 능력이 is not. 결코 뭐가 아니다라는 거. 자, 예전에는 뭐였어요? 창의성이란 건 인간의 고유한 것이다 이런 것이었잖아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컴퓨터가 새로 등장해서 컴퓨터에 엄청난 도움을 받아갖고 인간이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능력은 이제 여기에 뭐가 와야 돼? 혼자만의 것이 아닌 혼자만의 것 또는 뭐 독자적인 것, 독자적인 것, 뭐 특유한 것 이런 개념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닐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좋아. 근데 단어가 몰라. 그렇지. 늘 문제가 여기지. 그것까지는 내가 어렴풋이 왔는데 늘 단어에서 틀려요. 그렇죠? 단어에서 틀리는 게 참 괴롭긴 하죠. 예. 괴롭긴 하지만 자, 요 챌린지는 일단 도전하다예요. ignore는 무시하다예요. universal은 보편적이에요. 형용사예요. learn 하면은 배우다예요. 마지막 단어가 좀 어려워서 학생들이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 단어에서 보면 rival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 들어봐서 rival 그래. 경쟁자 또는 경쟁하다예요. unrival은 뭘까요? 반대말이니까. 반대말이 된다 그러잖아요. 경쟁자가 없다. 라이벌 하면 경쟁할 수 있다고. unrival은 경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not이 들어있잖아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용은 분명히 뭐였어요? 창의적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이 분명히 뭐다? 우리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도 갖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 독자적인 것이니까 말이 안 되고 여기서 무시하다인데 무시되어지지 않는다. 자, 무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시할 수 없어. 창의성이라는 거 우리 인간의 것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어. 그거는 맞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것하고 이거는 전부 다 같은 맥락이잖아. 챌린지. 도전하던데 낫이 왔으니까 도전받지 않아. 창의될 수 있는 우리들의 인간의 능력이라는 도전 안 받아. 그건 뭐냐면 그죠? 다 안 되지. 런하는 배워지지 않는다. 하나는 창의적이 될 수 있다는 우리들의 능력은 배워지지 않는다. 이건 좀 생뚱맞죠. 너무 뚱딴지 같죠. 근데 여기 이 단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창의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경쟁자가 없는 것이 아니야 그랬잖아. 다시. 이게 원래 경쟁 또는 경쟁자 또는 경쟁하다인데 언이 와서 반대말이 되는데 다시 낫이 왔잖아. 그럼 뭐가 돼? 경쟁되어질 수도 있어. 누구와? 컴퓨터와. 그런 개념이잖아. 거기서 얘와 얘를 지으면 두 개 지으면 같은 의미가 돼야 되잖아. 낫의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시키면 라이벌드 무슨 말이야?
야 이제 인간만 창의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도 창의력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지능을 앞지를 수도 있어. AI라고 하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영화 많이 봤죠? AI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avian influenza 그래서 조류 독감도 AI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나머지는 다 요 세 개는 전부 다 같은 개념이고 요거는 생뚱맞은 개념이고 요것이 가장 합당하게 아마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읽지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 뭐 운리발 뭐 춤 들고 한니발이야 운리발이야 무슨 장군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해서 요 세 개의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라는 것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휘 그다음에 구조 즉 문법 어법이나 무조 그죠? 이 두 개가 뒷받침이 돼야지 그 다음에 독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뭐냐 논리적 전개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거를 기반으로 주제 찾기, 빈칸 메우기, 뭐 알맞는 단어 넣기 모든 문제들은 다 최종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뭐냐면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자꾸 뭐냐면 문제 풀이 스킬 여기에만 자꾸 몰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뭐다 3등급 못 넘어가요. 최대 목표가 잘해봤자 3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넘어갈 수 있으려면 뭐라고요? 논리 전개력을 갖춰야 돼요. 논리 전개력 기반이 되는 것이 뭐냐면 독해력이에요. 잘못된 독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독해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개의 기둥. 인간이 마치 두 다리로 쓰거나 새가 두 날개로 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어휘와 문법 능력. 이 두 개가 다 잘 갖춰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래요. 어휘는 늘 동사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동사.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문법은 정말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주구장창 반복해서 또 학습하셔서 탁 이 구조가 나오면 아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아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라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